기상하십시오. 기상하십시오. 가짜 사나이 2기 볼 시간입니다. 기상하십시오. 기상하십시오. 가짜 사나이 2기 볼 시간입니다. 기상하십시오. 기상하십시오. 알립니다. 알립니다. 행정반에서 알립니다. 가짜나의 사나이 2기 무사트 보고 솔직히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알립니다. 알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호입니다. 무삿 가짜 사나이 2기 보고 솔직히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99년 군번 155mm 견인포를 했었던 포병 부대에 있었습니다. 2년 6개월 만기 전역을 한 말년 병장 나윤호입니다. 제가 가짜사나이 2기를 보면서 솔직히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들은 그걸 보면서 뭐 가혹행위 혹은 뭐 안 좋은 눈살 찌푸리게 하는 뭐 인권 뭐 유린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요.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군대 갔을 때 저도 그런 거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은 처음 저도 보충대대, 지금은 그 보충대대가 없는데 제가 마지막 306 보충대대를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306 보충대대 처음 갔을 때 부모님하고 같이 가잖아요. 연인들하고 많이 가거나 친구들하고 많이 가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군대 처음 들어갔을 때, 보충대대 처음 들어갔을 때 말이죠, 부모님한테 저는 경례를 하고 큰 절 한번 그 연병장에서 크게 드리고 동기들이라 될 법한 그 모든 훈련생들과 함께 코너길을 딱 들어가는 순간 이 세상에서 듣지 못할 욕을 듣고 진짜 말같지도 않은 걸로 핀잔을 들으면서 얼차례를 받고 하는 군생활의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실제로 군대 가서 그랬어요. 지금도 그럴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당황 아닌 당황, 그리고 멘탈이 흔들릴 때였어요. 처음 훈련소 들어갔을 때 어머님과 부모님, 아버지께 큰절 한번 드리고 그리고 연병장 코너길을 도는 그 순간 조교들이 입에서 아주 쌍스러운 욕들이 쳐 들어왔습니다. 야 이 씨발년들아, 고개 안 숙여? 앞사람 손! 야 이 씨발년들아, 이 뭐야, 너 머리는 왜 길렀어? 이 개같은 새끼야, 너 군대 오는 거 아니야? 야 이 씨발년들아, 고개 안 들어? 막 이런. 자, 저는 태어나서, 저는 남자지 않습니까? 살면서 그 씨발년이라는 욕을 군대에서 처음 들었어요. 진짜로요. 사회생활보다 남자로서 많이 듣는 소리가 야 이 개새끼야, 야 씨발놈아,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런 소리를 처음 듣기 시작하면서 군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빨리빨리 안 넘기가 군뱅이 새끼야, 빨리 가서 보고품 받아. 야 바느질 가로 넷 세로 셋, 바느질 빨리빨리 안 해? 야 씨발 군뱅이야? 빨리빨리 안 해? 진짜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군생활 하면서 진짜 망할 같지도 않은 걸로 트집을 잡아가지고 진짜 그 생활관에서 밥 먹는 데까지 오리걸음으로 머리 위에다가 식판을 올리고 오리걸음을 했던 적도 있었고, 밑반찬 잔반 남겼다고 개갈금 당하고 대가리 박아하고 하는 게 일수였어요. 근데 그게 훈련소, 그리고 훈련소, 보충대대, 그 자대 가서까지도 엄청 개갈금을 당하더라고요. 예. 그걸로 인해서 멘탈이 이게 처음에는 적응이 솔직히 저도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실까 모르겠지. 저는 솔직히 군생활 진짜 지지리도 못했어요. 막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꼼수 피우고 막 짱 박히고 막 그런 거를 나중에 이제 짬밥 먹으면서 알게 됐는데, 솔직히 훈련소 그리고 보충대에 있을 때는 진짜 조교들이 엄청 갈거대요. 말 같지도 않은 걸 꼬투리 잡고 굴리고 얼차려주고 한다 이겁니다. 진짜로. 근데 막상 좌대 가면요, 그거는 세 발의 피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 훈련소 때나 그 보충대대 그런 데서 처음 입소했을 때 갔던 그곳에서는 갈구고 엄청 얼차례를 많이 줘요. 진짜 얼차례 위주로 많이 줘요. 특히 체력적으로 많이 줘요. 저는 진짜 팔굽혀펴기 하나 못했던 녀석이었거든요. 근데 자대 가면요, 멘탈이 털려요. 왜? 그 고참이라고 하는 계급사회를 당하게 되면요, 차라리 몸이 피곤한 게 낫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으면요, 그건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만큼 멘탈이 진짜 약한 녀석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군대 있을 때 저는 상병쯤 돼서 제가 간심사병이라는 걸 그때 처음 들었어요. 간심사병이 뭐지? 그러니까 군생활 뭐 적응 못하고 막 애새끼, 분명히 이 새끼는 탈영하거나 자살할 것 같다 해서 저는 상병이 될 때까지 2인 1조로 다녔어요. 진짜. 예, 군생활을 그렇게까지 못했다 이겁니다. 근데 제가 이 가짜 사내를 시즌 1을 봤을 때는 솔직히 이 사람들이 과연 헤쳐나갈 수 있을까? 끝까지 교육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그리고 좀 웃음도 났고 되게 진지하게 봤어요. 근데 시즌 1은 그렇다 치지만 좀 약한 거 아닐까 할 정도로 봤죠. 근데 가짜 사나이 시즌 2는요, 보면은 솔직히 좀 다른 사람,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 그리고 여성분들이 봤을 때는 막 경악스럽고 진짜 뭔가 금치 못할 막 그런 인권, 요즘 말하면 뭐 인권 어쩌고저쩌고 많이 까잖아요, 가짜 사나이를. 근데 제가 군대 갔다 온 사람 입장에서 솔직히 저보다도 더 군대에 더 빡세고 힘든 데 갔다 오시는 분도 있어요. 요즘 말하는 그 UDT 그리고 해병대 그리고 뭐 공군, 육군, 육해공 다 할 필요 없이 솔직히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라 하면은 다 모름지기 자신들이 제일 빡세고 힘든 데 갔다 왔다고 자부하고 이야기하게 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근데 저는 가짜사내 시즌2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막 구토하고 뻗고 막 다치고 막 물에 굴림 당하고 대가리 받고 막 그런 거 했다고 해서, 곰고름 했다고 해서 아유 저거 진짜 힘들겠구나, 너무 괴롭겠구나 하고는 보거든요. 근데 저는 가짜사내 요번 시즌2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동기부여가 됐어요. 살면서 말이죠. 그렇다고 제가 나태하고 게을러지고 좀 더 자야지, 좀 뒹굴뒹굴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다가도 이 가짜사내 시즌2를 보고 그 한 주를 시작할 때 여러분 저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래서 가짜사내가 업데이트가 되면은 바로 안 봐요. 월요일날 봐요. 월요일날 새벽녘쯤에 아니면 월요일 아침쯤에 하루의 시작이 되는 그 순간에 보면요, 사람이 멘탈 그리고 정신적으로 그래 해자, 부지런히 살자, 최선을 다하자 이런 마음가짐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다고 제가 군대를 두 번 갈 수 있지 않습, 두 번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군대에 관한 그런 향수를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군대생활 진짜 지질이 못했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 영화 생각나십니까? 바로 라이터를 켜라. 라이터를 켜라라는 영화를 보면요, 이 김승우, 차승원은 조폭으로 나왔고 김승우가 그때 어떤 역할이었냐면은 허봉구, 직업은 백수였고 진짜 마지막 동원훈련을 갔다가 오는 길에 기차 안에서 그 조폭들과 그 라이터 하나를 찾기 위해서 나 자신의 그 뭔가 각성을 해서 모든 것들을 제압하고 진짜 큰 영웅이 되었던 영웅담에 담긴 얘기인데, 제가 이 라이터를 켜면서 켜라라는 영화를 보면서 제가 송실기
솔직히 동진감이 느껴고 그거를 되게 와닿았던 게 뭐였냐면은 그 영화의 한 중후반부쯤 가면요, 그 허봉구가 그 기차 위를 진짜 기어가지고 그 조종석까지 갈 때였어요. 그 장면에서 중간에 퍼져가지고 기차 위에 잠깐 무의식이 되었을 때 그 유격장이었을 거예요. 유격장이 조교가 엄청 굴리고 얼차를 할 때 허봉구가 옆에 따로 열애돼서 엄청 괴갈금 당하고 퍼지고 그랬을 때 허봉구를 짓밟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너 인생의 패배자가 될 거야? 오란 말이야. 오라고! 막 그러는데 결국 퍼져가지고 군생활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그 기억에 있었던 그 허봉구가 각성을 해서 사회에서만큼은 그래도 군복 입은 나 자신의 동원 훈련자였고 그런 사회생활에 있어서 진짜 더 힘든 생활하고는 그 와중 속에서 두 번 다시 패배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기차를 기억하 조종석을 장악을 하고 그리고 조폭과 1대1로 맞다이 까서 진짜 나중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동창들 모임 있을 때 자신을 깔보고 우습게 봤던 그 동창 녀석을 한방 아구창을 날리면서 아주 우프고 해프지 않게 그렇게 끝냈던 영화였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두 번 봤어요. 처음에 군대 가기 전에 한번 봤을 때였고 두 번째는 군대 제대하고 나서 저도 백수 생활을 한 7년을 넘게 했을 때였어요. 그때 막 사회생활 잘 못하고 적응 못할 때 이 라이터를 켜라 보는 영화를 보면서 제 자신이 느껴졌어요. 왜냐면은 저도 군대 있을 때 유격이라는 걸 딱 한 번 받아봤어요. 그때 1년에 한 번씩 유격을 받는데 저희는 그때 무슨 일 때문에 중간에 못 받고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 북한 넘어갔을 때 저희가 그때 유격이랑 겹치는 바람에 그걸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해 제가 상병 말호봉쯤 되었을 때 병장 넘어가기 전쯤에 유격장을 갔어요. 근데 유격장 여러분 그때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니까? 저 때는 말이죠. 군대에서 그 완장군장을 해요. 그리고는 유격장까지 걸어가요. 진짜 저희는 포병이었기 때문에 그 행군이라는 게 남들과 다르게 되게 짧아요. 산을 타는 것도 아니고 도로 외곽으로 해서 타고 가가지고 몇 킬로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도 되게 멀게 느껴질 만큼 그렇게 여름 때쯤에 가가지고 그 처음 그 빨간 그 모자 쓴 조교들이 막 각 맞춰서 막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계급도 없어요. 계급도 없는 그 훈련복을 입고 상황에서 처음부터 엄청나게 굴려요. 욕 엄청 하면서 마치 또 한 번에 보충대대를 들어간 것 같은 마음으로 막 쌍욕을 하면서 엄청 굴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처음으로 퍼졌어요. 그때도 어떤 1대1 전담막 하는 빨간 모자 쓴 새끼 조교가 와가지고 저를 막 발로 막 배를 까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이 새끼야 너 안 일어나? 너 깨병 피우지마. 네 동기들은 네 선임병 후임병들은 저렇게 얼차리를 당한데 넌 벌써부터 뻗었어?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야 이 새끼야 안 일어나? 너 안 일어나면 너 사회에서 너는 인생 패배자가 되는 거야. 아유 씨발. 진짜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나중에 과호흡을 해가지고 저도 한번 기절을 한 적이 있었고 저도 유격장에서 처음으로 거품을 물었어요. 유격장에서 말이죠. 그 유격장이 2박 3일이었어요. 그래서 저 그때 유격장에서 무슨 일 당했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날 되었을 때 저희 그 포대장이 그 포대장이 그 간부들한테 얘기를 해서 저면 특별히 얘는 간심사병이고 얘는 이제 군생활 적응하는데 너무 힘이 드러내니까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마음도 나약하고 몸도 그렇지 못해서 그때 저만 유일하게 특별히 그 자대에서 그 짬차가 와요. 밥 주는 그 차 나중에 실려서 저를 자대에 직접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하루 남겨놓고 그 다음날 아침밥 먹을 때쯤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2박 3일의 유격 훈련을 하고 자대로 들어온 고참들과 후임병들한테는 저는 상병 대우를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위에 병장들한테 있어서는 저는 아주 좀 맞대가 뭐지?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이 새끼는 유령인간 취급을 할 정도였고요. 오히려 후임병들은 저를 진짜 짬밥 대우를 안 해줬었어요. 진짜. 제가 나중에 병장이 되었을 때도 좀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군대를 진짜 못했어요. 진짜. 그랬던 제 자신이 군대에서도 상병 말에서 병장 넘어갈 때에도 저는 좀 진짜 누구한테 이런 말 못해요. 진짜. 그래서 나중에 사회 나에서도 진짜 적응 진짜 더 못했죠. 그 군대라는 게 한번 갔다 오면요, 여러분, 그 후유증이라는 게 있어요. 왜 영화도 보면은 베트남 영화 같은 거에서 보면은 그 군인들이 제대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막 한각에 시달리고 막 그럴 정도로 말이죠. 저도 그랬거든요. 제대하고 나서도 가끔씩 어쩌다 한 번씩 군대에 막 휴가 갔다가 군대 복귀하거나 아니면은 1병 아니면은 2등병 아니면 상병 때 시간에 그 꿈을 꾼다고 이 말입니다. 근데 사회에 왔을 때 그때 처음으로 다시 오랜만에 옛날 영화들을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다가 이제 볼 시즌이었는데, 옛날엔 비디오 테이프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 라디오를 켜라를 오랜만에 다시 봤다 이겁니다. 근데 그때 그 장면에서 동원훈련을 하고 2박 3일의 동원을 하고 하루인가 이틀인가 그 훈련하고 집에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그 깡패들하고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는 그 300원짜리 라이터, 빨간색 돼지 스티커가 붙은 그 빨간색 라이터를 찾기 위해서 기차 위를 진짜 달리는 기차 위를 기어가면서 퍼졌을 때 유격장 조교가 이 허봉구라는 녀석한테 직격탄을 날리면서 너는 인생의 패배자라고 막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그때 그 느낌을 느꼈어요. 그렇다고 시간을 되돌려서 제가 군대를 다시 재입대할 수는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는 와중에 이 가짜 사나이를 이제 시간이 지났고 세월이 지나 저도 어느덧 성년이 되었고, 성년이란다. 중년의 아저씨가 되었고, 이제 동훈훈련 마지막 민방위 훈련도 한 2년 전쯤에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가짜 사나이를 우연찮게 봤어요. 솔직히 그 전에는 뭐 진짜 사나이라고 해가지고 MBC에서 예능 같지 않은 말 그대로 요즘 말로 그때 당시 말로 그 나카무라 부대라고 있어요. 그 있지도 않은 상상성의 그 분대, 그 군부대를 예능 아닌 예능감으로 이렇게 소화시켰었던 그런 진짜 사나이를 보다가 그때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본 거죠. 웃음을 방영한 걸로 말이죠. 그러다가 가짜 사나이라는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됐어요. 그때는 유튜버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분들 혹은 VJ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반 분들 그분들이 나와서 가짜 사나이를 했을 때는 되게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다음 회차가 궁금하게 만큼 기다려줬던 거예요. 다음에는 과연 끝까지 이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 해 나갈까? 나 같으면 저거 못하는데 힘들 텐데 저렇게 게으름 피우면은 엄청 혼날 텐데 막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이제 훈수를 두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가짜 사나이 시즌 2를 최근에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도 있었고 운동선수분들도 있었고 그런 분들의 뭐 그 사람들이 처음 면접했을 때부터 지금에 왔을 때 하는 거 보면은 솔직히 제가 봤을 때도 피지컬 진짜 좋아요. 근육질에 뭐 운동선수에 아니면 중간중간에 이제 VJ라고 하는 크리에이터 분들 그런 분들도 통해서 유튜브를 하는 분들이
가짜사나이 시즌2를 했을 때 1회부터 총 4회까지 봤어요. 근데 확실히 그 얼차례, 그리고 수많은 욕, 그리고 뭐 나 자신을 마치 유린하듯이 너 커피 마실래? 커피 마시고 퇴교해. 막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포기한다고 생각은 안 했어요. 왜냐면은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은 이거 가짜 사나이 시즌 1보다 느낌이 다르다. 이거 뭐지?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느꼈어요. 시즌 2를 딱 1회 때 딱 보는 순간 쟤는 뭘 느꼈냐면요. 와, 나 처음 보충대대 가고 훈련소 갔을 때, 훈련 받았을 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멘탈을 부여잡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혹독하게 하는구나. 여러분 제가 군대 있을 때 뭘 많이 이야기를 들었고 살았냐면요. 야 이 새끼야, 너는 사회 나가면은 이거보다 더 힘들고 더 괴롭고 지치고 더 힘든 생활이 펼쳐져. 이거 하나 못해. 이걸 해나가야 너 사회에 나가서도 진짜 잘 버틸 수 있는 거야. 끝까지 하란 말이야 이 새끼야. 포기하지 마. 예, 말 그대로 그런 겁니다. 진짜 사회생활 나와봤더니 그때 그 시절이 그래도 낫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 군대에 있을 때는요, 시키는 대로만 딱딱딱 잘만 했으면은 밥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짜로 옷도 주고, 그리고 동기들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후임병 선임병이라고 하는 그 계급상을 하는 상황 속에서 잘 아울러져 가고 책임감과 그들 의지가 생겼었다 이겁니다. 근데 제가 막상 사회생활을 하고 지금 어느 정도 찌든 때가 들고 나이를 먹고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나약해지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있다고 하는 걸 저 스스로 깨닫고 있을 때 이 가짜 사나이가 진짜 운명처럼 저에게 다가왔어요. 보여줬어요. 왜냐면 그 김계란이라는 분이, 공혁준이라는 분을 그 다이어트에 돌입했을 때에도 저는 그걸 느꼈어요. 끝까지 책임감 있게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는 거, 그거를 마음속 깊이 이 눈으로 보고 마음속 깊이 품게 되더라고요. 그래, I can do it,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 부지런히 하자는 게, 뭐 누구 말대로 뭐 학생들 분들이 뭐 포스트잇에다 써가지고 벽에다 덕지덕지 붙이듯이 나 자신이, 나 스스로가 좌우명이 되고 그거를 앞장서 나가게끔 그 교훈과 모템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소신을 갖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가짜 사나이 시즌2를 월요일날 봐요. 첫 시작이 되는. 저도 솔직히 지금 직장이 없고 편의점 알바 15년을 존버를 했다가 나이는 나이대로 먹고 제가 아닌 다른 타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가게를 나와서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 가짜 사나이가 저에겐 큰 힘이 되었답니다. 제가 하고자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살면서 많은 역경과 고비가 있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야, 너보다 더 힘들고 너보다 더 못살고 너보다 고생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 이런 말들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게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나 자신이 겪어봤을 때 내가 제일 많이 힘들고 내가 제일 많이 어려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제 자신이 군부대가 진짜 UDT만큼, 그 가짜 사나이에 나오는 UDT 분들, 그리고 해병대 분들, 뭐 다른 여타 군인 장병들에 비해서 저는 솔직히 개한량이었고 제 일이 가장 훈련이 진짜 쪼잔하고 없어 보이게 생각이 됐지만은 내 나름대로는 내 자신 스스로가 더 힘들고 더 훈련함에 있어서 더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가짜나 시즌2를 보면서 저는 여러분 뭘 느꼈냐면은, 시즌1 때도 그랬고 시즌2 때 솔직히 제가 보고 느꼈던 점은 많이 달라요. 시즌1 가짜 사나이를 봤을 때는요, 저 사람들이 과연 끝까지 하고 버티면서 나갈까, 그런 식으로. 그리고 뭔지 모를 뭐 감동을 받았다기보다는 뭔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냥 해병대 캠프? 그때 당시에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왜냐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 목표점 위치까지 올라가기에는 아직 3, 40%밖에 못 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일반적인 일반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체력적으로도 안 되고 멘탈로도 안 됐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런데 가짜사나이 시즌2는 뭔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넘어선 멘탈, 그 정신력이라는 거, 그거를 알게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면서 여러분 저는 뭘 느꼈냐면은 제 자신의 나태함과 게으름과 저는 하루에도 12번씩 싸워서 거의 90% 이상이 졌어요. 아니 100%라고 해야 하는 게 맞겠네요. 저는 제 자신과 싸워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예. 이겼다 하면은 그거에 대한 그 뭐지? 희열감, 그리고 내 자신과 내가 싸워서 나는 이겨낼 수 있었다 하는 그런 내 자신의 결여된 그 충족감을 느낄 수가 없었단 말이죠. 남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나한테 칭찬해 줘야 되고 나한테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도 저 자신도 그렇게 느꼈었는데, 이 무사트 가짜사나이 시즌2를 보면서 저는 1회 때부터 4회 때까지 그분들이 그거를 버티고 이겨내다가 체력적으로 안 되고 그리고 멘탈로도 안 돼서 포기하는 걸 봤을 때 저는 저걸 왜 포기해, 끝까지 하지. 아니요, 그런 생각이 든 게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가짜사나이 시즌2를 보고요, 남들 누구처럼 저거 인권 유린이잖아, 야 저렇게 욕하고 바로 코앞에서 이간질하듯이 너 커피 마실래? 너 팥빙수 먹을래? 그러면 태교해, 종쳐, 이런 걸로 비아냥대는 듯이 이렇게 본다고 하는데, 절대 그건 제가 봤을 땐 그런 느낌으로 와닿지 않았어요. 예, 군생활 진짜 지지를 못했던 저 자신도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저는 더 이상의 제2의 허봉구가 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회에서만큼은 부지런히 해야 되고 끝까지 끝까지 헤쳐나가는 그런 허봉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각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가짜사의 시즌2를 보고 나서 말이죠. 시즌4까지 가서도 뭐 결국에는 마지막 한 명 안 남고 타인의 그 이게 피해를 안 주면서 포기를 했거나 아니면은 끝까지 그 UDT 그 포트 그거 끝까지 선착장까지 못 갈 만큼 지치고 쓰러져서 그렇게 끝나긴 했지만은 다음 시즌 다음 가짜사나이 시즌2 5회차부터 이제 교육과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때도 다른 식의 생존 방법의 교육을 할 거라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대리만족? 아니요, 대리만족이라기보다는 나 자신 스스로가 허우대가 뭐 좀 나야, 그러니까 저도 그걸 느껴요. 누가 내 앞에 누가 칼 들고 서 있거나 나를 해하기 위해서 무슨 짓거리를 한다 싶으면 나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그런 마음가짐, 그 두려움, 그리고 그 나약함, 그 게으름, 나태함, 그런 것들을 솔직히 저는 가짜 시즌2를 보면서 가짜사나이 시즌2를 보면서 저는 그거를 이겨낼 수 있었고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거를 많이 얻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사회에 나와서 라이터를 켜라라고 하는 김승우, 허봉구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저는 그런 그 마음속 깊이 뭔가 따뜻한 뜨끈뜨끈한 그 열정, 그런 것들을 느꼈다 이겁니다.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 처음 군대에 가면 말이죠,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욕도 받고 그리고 얼차례도 받고 말 같지 않은 이유로 또 얼차례 받고 또 욕을 들어먹고 또 인권 유린이라는 거, 그런 말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예? 나 자신에게 핍박받는 소리 듣고 나에게 발길질하고 나를 밀치고 나를 발을 걸어도요, 왜
옛날 그 만화 주제곡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라. 막 그런 것처럼 끝까지 이를 악물고 진짜 머릿속으로 정신력으로 그걸 버틴다는 거는 참 대단한 거란 거 생각해요. 저도 그거를 느꼈고요. 저는 솔직히 가짜사나이 시즌 1보다는 시즌 2를 저는 더 깊이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즌 2의 1회 때부터 4회 때까지 봐가면서 저는 뭘 느꼈냐면요. 매일매일 한 주 한 주 나 자신과 싸워서 이기고 버티고 그거에 대한 희열감, 그 뭔가를 느꼈어요. 그리고 가짜사나이 시즌 2를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 간부들, 그 조교분들이 엄청 칭찬보다는 엄청 갈구고 비아냥대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는지 아세요? 반어법으로 돌려서 듣게 됐어요. 그래 너 임마 너 잘하고 있어. 너 이거 끝나면은 밥 먹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들렸다니까요. 나중에는 그렇게 들렸어요. 시즌 1하고 2, 3편까지 갔을 때는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많았어요. 그 자다가 뜬금없이 일어나서 막 얼차례 밟고 그 파도 치는 그 물속에 머리를 박고 막 그런 걸 보면서요. 너무 힘들겠다. 너무 지치겠다. 저걸 이겨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저도 막 손과 발이 막 입이 쫀득쫀득 마를 만큼 입에 말도 못할 만큼 봤어요. 근데 시즌2 에피소드 2, 3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까지 온 4편까지 보면서 여러분 저는 뭘 느꼈는지 아십니까? 그래 끝까지 해라. 그 사람 스스로가 할 수 있을 때까지 하자는 그 모습을 보자.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거목처럼 서 있었던 조교들이 비아냥대고 그리고 막 혼내고 갈구고 그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짤막짤막하게 한마디 하는 게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마치 그 가짜사나이 시즌2에서 훈련받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나 자신과 투영대에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같았으면 포기했겠지? 저 정도였으면 나는 벌써 지쳐 나가리 됐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다시 사회생활 하면서 저런 기회가 진짜 지어준다면은 나는 체력적으로 안 되고 나는 정신력으로도 못 버티는 녀석이지만은 그래도 나도 한번 하는 데까지만 해보고 아니 해보다가 더 한번 더 앞서서 각성을 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진짜 막 몸이 안 움직이고 몸에 상처가 나서 더 이상 훈련을 못 받게 될 때까지 한번 나도 버텨보는 마음으로 저는 끝까지 그분들을 따라갔었거든요. 몸은 안 따라갔을지언정 눈으로는 지켜보고 그걸로 인해서 나 스스로 다시 재정비하게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요즘 가짜사나이 시즌2를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인권 탄압이다. 야 어디 군대를 가도 저렇게 훈련 안 시켜. 아니에요. 어느 군대를 가나 첫 입소할 때부터 훈련소를 가서 훈련을 받고 자대에 가면요. 자대는 멘탈이 털려요. 그 계급사회라는 거 하는 거. 상병, 병장, 뭐 일병 애들에게 짙은 말같이 대하는 걸로 꼬투리 잡아서 비아냥대고 그거는 지금 이 훈련하는 거에 받는 거에 보면은 진짜 세 발에 피거든요. 근데 막상 제대하고 나면은 병장 때가 좋았지. 상병 때가 좋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사회생활 나면서 말이죠. 그렇다고 누구나 다 군생활 하면서 좋은 기억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고요. 근데 저는 가짜사나이 시즌2 어떻게 또 이야기하다가 또 30여 분이 넘게 됐는데 저는 이 한마디만 하고 싶어요. 저는 제2의 허봉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과 싸워서 무조건적으로 이기고 싶습니다. 타협하고 싶지도 않고요. 더 이상 패배자로서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면서 유튜브 영상을 찍고 그리고 부모님 이제 홀로 남으신 어머님을 위해서 지켜드리기 위해서 듬직한 아들이게 되도록 노력하려고 하는 아들이 되려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작년에 2019년도에 많이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9개월여 동안 신장 투석을 하면서 건강을 악화되었던 아버지를 간병을 하면서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아버지께서 이제 어느덧 이제 6밤만 자고 나면은
2020년 10월 20일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어느덧 1년이 되는 날이 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작년 2019년도 10월 20일 날 제가 임종도 못 지키는 와중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제가 편의점 알바를 끝내고 집에 돌아온 날에 아버지를 이제 목욕을 시켜드리려고 방문을 열었을 때 싸늘하게 죽음이 되어 돌아가신 아버님을 봤고, 그리고 정확히 한 달 있다가 편의점이 이제 폐점이 되면서 제가 편의점 알바 15년 하던 것도 이제 접게 되었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잃고 직장도 잃고 나는 이제 뭘 해먹고 살지? 막 멘탈이 막 흔들리고, 근데 그때까지도 멘탈은 흔들리지 않았는데 정확히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멘탈이 흔들리고 눈물이 막 폭풍같이 쏟아지고,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빈자리가 제가 일을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 힘든 그 고통보다도 더 힘이 들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이 그렇게 몰밀듯이 제 자신에게 힘든 그 무언가를 무언의 목소리로 내 자신에게, 그때 여러분 같았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직장도 잃고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했었던 한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걸 느껴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 예전 같았으면은 저 자살했습니다. 진짜 극단적인 선택 그런 걸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삶을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게을르게 뒤룩뒤룩 살만 쪄가지고 집에서 처먹처먹 먹어대다가 진짜 막 개 그지 발사기처럼 거의 돼지 새끼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가짜 사나이 시즌 1을 보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가짜 사나이 시즌 2를 보는 그 와중에도 저는 내 스스로를 마인드 컨트롤하게 됐어요. 그 대표적인 게 가짜 사나이가 하기 전에 그 김계란님이 공혁진님에게 가서 다이어트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같이 그 목표점을 치닫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 스스로를 컨트롤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걸 보면서 그걸 대리만족을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대리만족과 동시에 나도 저런 목표를 갖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가짜 사나이 시즌 1이 나왔고, 그리고 가짜 사나이 시즌 2가 나올 당시에 저는 그걸 느꼈어요. 아, 윤호야, 너는 허봉구 같으면 안 된다. 너는 너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제 혼자 남으신 어머님을 지켜드려야 한다. 그리고 너 스스로가 되든 안 되든 부지런히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내 자신 스스로가 좀만 더 자자.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었어요. 나 스스로가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서 뭐든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달려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늦게나마 깨우쳐져서 실업급여 받으면서 일하는 고용센터 가서 구직 활동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부지런히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유튜브 하기 위해서 마이크 앞에 서서 부지런히 열변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입담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이 발음이 좋아서 가끔 이렇게 혀 짧은 소리가 나긴 하지만은 저는 제 스스로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앞으로 뻗어 나가다 보면은 저도 언젠가는 뭐 좀 성공을 해서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불확실한 미래를 살고 있고,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전에는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또 어쩔 때는 꿈속에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났어. 그리고 또 어쩔 때는 하던 일이 잘 안 풀리고 자꾸 꼬여가 갔을 때도, 그리고 혹시나는 무슨 돈 걱정, 그리고 부모님의 건강 걱정,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그 걱정을 저는 이 가짜 사나이 시즌 2, 아니 가짜 사나이 자체를 보면서 저는 그거를 어떻게든 헤쳐나가기 위한 그런 깡심이 생겼다 이겁니다. 저는 더 이상의 비리비리하고 나 스스로가 나 자신을 못 이겨서 괴로워하고 울먹이고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못 버티는,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이겁니다. 저는 나약하지 않습니다.
진짜 가짜 사나이를 보면서 저는 제 자신이 나약하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예. 뭔가 그 뜨거운 그 열정, 그걸 느꼈습니다. 근데 누구는 다 보면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저 뭐야. 이런 걸 왜 봐? 아, 저건 유린이잖아. 아유. 그런 게 어딨어요. 군대 처음 들어가는 그 초입, 보충대대, 그리고 훈련소 갔을 때 그 훈련 과정들, 그리고 자대에 갔을 때 묻지막지한 그 병장, 상병, 고참들에 대한 그 개갈굼들, 말 같지 않은 걸로 인한 얼차례들, 그런 걸 받으면서 오히려 정신은 정신대로 바짝바짝. 왜 그런 옛말도 있잖아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면 정신만 바짝 차리면은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것처럼. 그럼 말 그대로 저는 가짜 사나이 무사트 시즌2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바로 정신력. 그 정신력이라고 하는 걸 육체를 넘어서, 정신력도 멘탈을 넘어서서 한 어느 위치에 높이 올라서면은 각성하게 돼서 본연의 나 자신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다. 나는 무적이다. 나는 씩씩하다. 나는 용감하다 하는 그런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저는 솔직히 저 자신 스스로가 저 자신을 인정하는 게 뭐냐면은, 나는 나약하고, 나는 게으르고, 나는 나태하고, 나는 겁 많고 겁쟁이고, 그런 불안불안한 요소들로 되어서 살아가는 한 나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거든요. 근데 이 가짜사나이 무사트 시즌2를 보면서 저는 뭘 느꼈는지 요즘 아십니까, 여러분? 나 자신의 이 나약함과 타협하지 않고, 파멸하지 않고, 얍실하게 도망가지도 않고, 이제는 맞서 싸우고 있다, 이겁니다. 맞서 싸워서 한 대라도 더 칩니다. 진짜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부지런히 살려고 계획을 세우고 메모하는 습관이 또 생겼어요. 뭘 해야지 부지런히 살아가자. 예. 맨날 만약에 제가 가짜 사나이나 김계란님이라고 하는 유튜브를 안 봤더라면은 저는 지금도 집 안에서 콕 박혀서 히키코모리처럼 밥 처먹고 게임하고 잠들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하면서 막 울먹이고 막 징징대고 막 남들 피해 다니고, 그리고 막 겁에 질려서 막 도망 다니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제 마음가짐이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굉장한 모험을 하는 듯한 듯이 살고 있어요. 진짜. 이 가짜 사나이 시즌2 윗 무사트 그리고 김계란님한테 저는 솔직히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당신들 때문에, 여러분들 그분들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제 자신과 지금도 부지런히 투철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내 자신과, 그리고 그 멘탈을 부여잡고 더 이상 내 자신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내가 지키고자 하는 거,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부지런히 목표를 하나 주저하면서 잡고 부지런히 달려나가고 있어요. 저는 아직 제가 살아오면서 지금 이 가짜 사나이를 보냐 안 보냐에 따라서 제가 죄송합니다. 얼마나 더 나아가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윗 무사트 가짜 사나이 시즌2 저는 솔직히 보고 소신 발언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처럼 나약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사회생활하면서 많이 힘들고 지치고 있을 때 이거 한번 보고 나면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과정들이 이게 힘든 게 아니구나, 이거는 진짜 세 발의 피구나, 더 어렵고 힘든 역경이 들이닥쳐도 저 사람들처럼 나도 끝까지 목표를 가지고 전진하고 달려나가야겠다는 그런 자부심, 그리고 용기, 자신감, 자존감, 그런 거를 더 쌓아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요즘 용기 있고 씩씩하고, 그리고 내 자신과 하루 아침 일어날 때마다 매번 싸워서 이기려고
노력하고 또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메모를 하고 있어요. 습관적으로. 이제 습관이 됐어요. 오늘 하루는 뭘 해야 될지를 일지를 쓰고 그에 대해서 나 자신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멘탈을 부여잡고 더 이상 아버지 없다고 눈물 흘리고 울지는 않습니다. 왜? 내 곁에는 이제 오로지 한 명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짜 사나이 시즌2 윗 무사트 혹은 김계란님 그리고 국군 장병 모든 분들 그리고 훈련하시는 훈련분들 모두 에게 진심으로 고맙고 저는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있기에 저는 제 자신과 싸워서 이겨서 그 승리감과 성취감에 자아도취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더 이상의 허봉구가 아닙니다. 저는 끈기 있고 용기 있고 자존감, 자신감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아주 멋진 남자, 멋진 사나이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할 겁니다. 저에게 이 가짜 사나이 시즌2 무사트는 혹은 김계란님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있어서 저는 커다란 감사함과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통일! 윤호였습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저희 경례구에는 통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짜사나이 시즌2 보면서 여러분 솔직히 뭘 느끼셨습니까? 저처럼 이런 나약하고 게으르게 살아갔던 사람한테 동기부여가 되어주고 부지런히 살아갈 수 있고 삶의 목표 지점에 있어서 진짜 더 이상 포기하지 않고 저는 그거 요즘 생겼어요. 포기하지 말자. 되든 안 되든 한번 부딪혀보자. 그런 마음가짐이 생겼습니까? 아니면은 누구처럼 저게 뭐야? 요즘 군대에서도 저러냐? 저기 무슨 군대야? 인권유린이네. 저 뭐야? 그냥 가혹행위네. 이런 식으로 후발주자로서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라면은 저처럼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이라면은 아실 겁니다. 군대에 가면은 저보다도 더한 사회생활 그리고 계급사회라고 하는 그 구조를 사회에서 맛보지 못한 걸 압축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를 경험하게 되시다가 막상 사회에 나오면은 사회에서 그 군대에 있을 때의 그 모든 과정들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이 가짜 사나이를 보면서 상기시키게 되면은 삶에 있어서 저처럼 삶의 모토가 돼줄 겁니다. 가짜 사나이 시즌2 김계란님 그리고 무사트 조교님들에게도 진심으로 저는 많은 걸 얻어갑니다. 고맙습니다. 통일! 소동합니다. 가짜 사나이 시즌2를 보고 나신 이후에 기쁜 숙면에 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등합니다.